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두 명의 누나와 남동생은 무언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아무래도 교육용인 듯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뜻이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놀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뇌정지가 온 듯 보입니다. 마치 이름 짓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요. 한 여자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차로 이동 중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상사이자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눈을 가릴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네요. 너무나 익숙한 듯 아무런 말 없이 그녀는 자기 상사의 아들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달콤한 사랑의 언어도 없고 뜨거운 애정의 몸짓도 없죠. 의무적으로 행위를 마친 두 사람. 시작부터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넓은 정원이 딸려있는 정말 멋진 집이지만 간단한 생필품조차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하죠. 저런 건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사올 수 있지 않나요? 그들에겐 그런 간단한 행위가 아닌 듯합니다. 심지어 가글조차 어머니의 명령대로 해야 하죠.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비행기를 보며 떨어지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딸과 그런 딸의 뺨을 때리는 어머니와 떨어지면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 이쯤 되니 슬슬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네요. 통제와 억압 그리고 세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지식을 세뇌받은 아들. 그는 정원 손질용 가위로 고양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찢고 잉크를 이용해서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위장하는 아버지. 어느 날 큰딸은 크리스티나와 물물 교환을 하던 중 그녀가 가방에 가지고 있던 비디오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 일을 들킬 시 자신에게 끼칠 불이익을 생각해 크리스티나는 이를 거부하네요. 하지만 강하게 요구하는 큰딸. 이 가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어딘가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열린 결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제대로 된 자유와 해방을 찾아 떠날 수 있을지는 철저히 관객의 상상에 맡기죠.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화 속 가족을 집은 국가, 부모는 국가 원수, 자녀는 국민에 대입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독재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죠.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단어의 해석은 국민의 우민화에 대한 은유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엉터리 지식을 그대로 믿으며 자란 자녀들. 철저하게 모든 단어의 뜻을 주입식 교육으로 받으며 자랐기에 그들은 새로운 놀이의 이름을 지어내려고 해도 장명조차 할 수 없는 바보들이 되어버렸네요.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크리스티나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경비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영화는 의도적으로 시큐리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보여주죠. 영화에서 문은 일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독재자인 아버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경비인 크리스티나는 이 경계를 지킴과 동시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크리스티나를 집으로 데려오는 건 아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녀를 자신의 가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서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가정, 국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크리스티나를 집으로 데려갈 때 눈을 가리는 것도 어쩌면 자신이 여지껏 구축해놓은 비밀의 성의 위치를 발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담장은 철저하게 외부와 이 집을 갈라놓는 장벽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아버지는 애견 훈련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개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훈련사에 의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가 개를 데려오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크리스티나가 경비를 하는 것처럼 집 안에서도 경비를 할 존재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집을 유일하게 넘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비행기와 고양이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은 외부 자극에 대한 철저한 배척이자 공격성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고양이를 죽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자녀들이 평생을 갇혀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그건 바로 송곳니가 빠지게 되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유치도 아닌 영구치가 저절로 빠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충치나 사고가 아닌 살면서 자동으로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죠. 즉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지독한 블랙 코미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족들이 노래를 듣는 부분이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노래를 하면서 바트 하워드가 작곡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세기의 명곡 Fly Me to the Moon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노래 해석은 완벽하게 엉망진창이죠. 원래 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이 장면, 독재가 사람을 얼마나 멍청하고 끔찍하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쯤 되면 사실상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왜 아버지는 이토록 자녀들을 통제하는가? 어린아이도 아닌 장성한 자녀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가? 앞에서 큰딸은 크리스티나를 통해 영화를 보게 됩니다. 바로 로키와 조스였고, 이 영화를 본 큰딸은 영화 속 장면과 대사를 따라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딸에게 손찌검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크리스티나까지 폭행하죠. 해로운 외부 자극을 주었다는 이유로요. 외부 자극은 독재자인 아버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집에 들고 갈 식료품의 겉면에 붙어있는 라벨을 하나하나 뜯어서 집에 가져갈 정도로요. 자극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큰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것은 곧 혁명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 입장에선 현상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외부와의 단절을 고수해야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지만 지금의 가족들에게 이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 아니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명백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